보상까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많이 하시는 게 또 뭐냐면 네 번째는 이제 직접 운영을 또 많이 하세요. 직접 운영 뭐냐면 이제 부동산을 사셔서 취득하신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이 사업 아이템을 녹여내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가 쪽에 수익형 부동산 쪽을 보게 되면 이게 또 그 경매로 낙찰받을 때 여간 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그리고 경쟁률이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나는 상가에 이만큼 돈을 투자해서 이만큼 수익을 내고 싶은데 그렇게 낙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요. 그래서 아예 요즘에 약간 좀 경매를 좀 전문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상가를 사셔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하시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단지에 단지 내 상가인데 지하층이 경매가 나왔다. 단지 내 상가 지하층 같은 경우는 인기가 없잖아요, 그죠? 예전에 이제 뭐 비디오 만화방이나 이런 것들 좀 빌려주는 대여점 같은 것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업종들도 없다 보니까 임차가 안 나가고 비어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. 근데 그렇게 경매가 나오는데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그 주변의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좀 젊은 유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젊은 30, 40대 분들이 많다. 이런 시장 조사를 조금 해가지고 그런 데이터는 여러분들 좀만 찾아보면 다 나오겠거든요. 그렇게 찾아서 거기다가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하는 거죠. 물론 상가 낙찰받은 상가 가격은 별로 비싸진 않은데 리모델링 하려면 그래도 돈이 더 들어가긴 해요. 근데 주변에 그런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없었다라고 하면 내가 거의 독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 케이스도 있고 제가 아시는 분은 은계동에 터널라이트 아시나요? 터널라이트 안 가보셨나 보다. 터널라이트 지금 있어요 없어요? 터널라이트 없어졌습니다, 그죠? 네. 거기 털고 지금 건물을 하고 있어요, 그죠? 네. 그 뒤쪽에 이제 경매로 이제 2011년인가 받으셨어요. 35 정도 동안 21억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6층 건물이에요. 은계동에서 상업지역이라고 하잖아요, 그죠? 상업지역이라서 뭐 예전에 술장도 잘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그거를 이제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 층당 120평씩이에요. 꽤 크죠? 전체 땅은 한 180평인데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건폐율이라고 하잖아요, 그죠? 이 땅에서 바닥 면적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상업지역은 큽니다. 그래서 이제 120평 쳐가지고 한 6층 정도 올라가는데 위에 층은 뭐가 있었냐면은 이제 한정식 집이 있어요. 그래서 낙찰을 받고 나서 그 한정식 집이 나간 다음에 가서 봤더니 막 물레방아 돌아가고 막 인테리어가 엄청 좋은 거예요. 그래서 경매로 손바뀜이 됐으니 새로운 임차인을 받으면 이 임차인은 그런 시설이 돼 있는 곳에 들어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권리금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임대를 놨는데 임차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인계동이 사실 예전보다는 많이 상권이 죽었다고 하시잖아요. 그래서 계속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냐면 5층, 6층을 소사무실이다. 요즘 비즈니스 센터라고 합니다. 그죠? 소사무실은 이제 스몰 오피스, 홈 오피스 해가지고 사무실을 약간 공유 사무실 같은 쓰는 거지, 이제, 그죠? 그걸 5, 6층을 리모델링 했는데 그게 순식간에 만실이 된 거예요. 근데 물론 그 소사무실 하게 된 이유는 그분의 부동산 멘토가 소사무실을 강남에 하고 계셨어요. 그래서 이제 해보셨는데 잘 돼서 결국은 3, 4층에 있는 그 한정식 집 리모델링 아까운 물레방아보다 부셔버리고 3, 4, 5층 4개 층을 1인실, 2인실, 다인실, 다음에 회의실은 공용 쓰잖아요, 그죠?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놓으셨어요. 방이 한 105개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한 작년 정도까지 계속 만실이었습니다. 특히 1인실하고 2인실은 자리가 없어요. 근데 이 소사무실이 어딜 가든 역세권에 다른 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는데 서현, 분당이나 일산 이런 데 가서 역세권에 가보시면 1인실은 거의 자리가 없습니다. 못 들어갑니다. 2달, 석 달 기다리라고 해요.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분은 그냥 순수하게 이 건물을 임대를 줬다라고 하면 제가 봐서는 뭐 1,000만 원에서 1,500 사이 정도 월세를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하셔가지고 1층에는 피로티 구조로 주차장이 조금 있고 일부 상가가 있고 2층에는 우미참치로 30집이 있어요. 그리고 3, 4, 5층 4개쯤 직영하셔서 월 매출이 한 4,500, 5,000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. 그 수익이 극대화가 되는 거예요. 그죠? 물론 지금은 근데 1인실, 2인실은 자리가 없는데 다인실은 조금 공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분은 건물을 잘 하시는 거예요. 건물을 잘 하셔가지고 경매로 받았잖아요. 싸게 받았잖아요. 어떻게 하느냐? 1인실을 넓게 주는 거죠. 그러면 다른 데서 경매가 아닌 거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한 칸이나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. 1인실 그런 데 가보시면 되게 좁아요. 숨 막힙니다. 근데 넓게 줘버리니까 여기 1인실 들어오시는 건 절대 안 나가요. 절대 안 나가요. 이런 거 하나의 노하우가 되는 거구나.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이제 그런 그 티슈 같은 것들도 싸구려 안 되고 좋은 거 써도 얼마 차이 난다고 그러죠. 뭐 그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깔끔하게 관리해
안에 청소도 청소 아주머니가 정직원으로 있어요. 이분이 청소를 다 해줘. 원래는 다른 데 가면 내 방은 내가 청소하는 건데 이분은 일부러 들어가서 청소를 해줍니다. 왜 해주냐면 그 안의 상태를 오랜 기간 임차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거나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. 그래서 청소 아주머니가 주기적으로 들어가서 그 안의 호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. 그때그때 고치는 거를 원칙으로 하세요. 나중에 한꺼번에 고치려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가 더 고치기 위해서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하시는 거죠.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셔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계시는 거죠.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요즘에 어쨌든 뭐 100세 시대에 뭐 어떤 자격증 같은 거 따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. 그죠? 은퇴하시고 나면 공인중개사도 하셔야 되고 그죠? 할 게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독서실 같은 수요들도 꽤 있습니다. 그죠? 근데 독서실이 옛날 생각하시게 되면 그냥 학생들이 가서 공부하는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. 그죠? 성인들도 가서 공부를 상당히 많이 해요.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분도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중개사 시험도 있고 그래요. 그래서 보통 상가 하면은 1층은 다들 좋아해요. 그죠? 공실이 없을 것 같으니까. 근데 2층 이상은 공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시는 거죠. 그래서 가끔 경매가 나오면 청주나 대전도 아파트 단지 앞에 뭐 전용 면적이 한 80평 정도의 상가가 있다. 그러면 그런 데 가격이 얼마 정도 하냐면 대전은 조금 더 비싸긴 하겠지만 청주 같은 데들은 한 3억 정도가 낙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실평수가 80평 정도 됩니다. 자, 이게 경기도 수원에서 실평수 80평이면 얼마 정도 할까요? 서울의 80평이면 얼마 정도 할까요? 부동산 가격은 차이가 확 나죠. 서울은 무조건 15만 원. 근데 여기 이 80평에 독서실을 잘 꾸며놓으면 지금은 이제 프리미엄 독서실 시장이 커져서 옛날 같은 경우는 한 80평이면 100석까지 나옵니다. 지금은 거의 다 80석은 안 될 것 같아요. 근데 독서실 사용 비용은 서울하고 청주하고 가격이 어때요?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큰 차이는 안 나는 거죠. 그래서 3억 주고 내가 독서실 리모델링을 해서 그죠?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뭐 독서실만 리모델링하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있거든요. 한 1억 정도 시작을 해요.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공조도 공조죠. 공조 시스템에다가 환기가 돼야 되는 거죠. 냉난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거 잘 해놓고 나면 80석이면은 그래도 한 13만 원씩 받는다고 얼마예요? 그죠? 그 정도 나오는 건데 인테리어비 하는데 1억부터 한 2억 사이 정도 들어가신단 말이에요. 3억 낙찰 받아서 다 현금 들어가실 거 아니에요, 그죠? 대출 받잖아요, 이제 그죠? 그래서 계산하면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. 1,000만 원 정도 월 매출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자를 얼마를 내고 다음에 관리비 내야 되는 거죠, 그죠? 관리비 내시고 그다음에 거기 필요 경비나 전기료 같은 거 내실 거고 다음에 인건비도 내셔야 되는데 그죠? 독서실에는 누가 일을 하고 계세요? 총무님들이 항상 계시는데 이 총무님들은 얼마를 받고 계세요? 안 받는 분도 계시고 그죠? 공짜로 내가 독서실 사용하는 거를 대가를 해가지고 비용을 안 받으시거나 한 30만 원 정도 받고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.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되나 봐요. 어쨌든 그래서 3만 원 가지고 하셔도 생각보다 뭐 마케팅 초반에 마케팅 비용 들어가긴 하시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가격 수익률이 좋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. 제가 실제로 청주에 입찰을 했다 떨어지긴 했는데 그때 그 청주 지역에 그 입찰할 단지점에 있는 상가에 있는 독서실 다 들어갔어요. 다 들어가봤는데 시설이 새 거로 된 것도 어때요? 다 만실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새로 낙찰받아서 새로 좋게 시설을 할 거기 때문에 거의 만실량은 상당히 좋은 거죠. 그러니까 중국집 저랑 똑같은 거예요. 신장결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죠?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다는 얘기예요. 물론 약간 좀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기존의 독서실 시장 규모가 있을 거잖아요. 거기에 여러분이 들어가서 그 시장의 규모를 그 파일 중에서 일부 파일을 다 뺏어오는 거예요. 근데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그런 경쟁이라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. 대부분 모든 업종이 다 저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사업 아이디어를 붙여서 만드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또 제가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헬스클럽의 헬스 운영하시는 분인데 지방의 대학교 교수님이 하세요. 젊으신데 이분은 이제 그 상가를 중에서 지하 1층, 지하 2층들은 또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. 그런 것들을 이제 입지 괜찮은 데들 중에서 분양이 안 될 것 같은 경우들을 가격을 막 잘 풀어줘가지고 좀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아서 거기다가 헬스클럽을 지금 하는 거죠. 헬스클럽은 지하 2층에도 들어오시더라고요. 손님도 오시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뭐 여러 가지 아이템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경매 플러스 알파. 그죠? 요즘 경매는 혼자 힘을 가지고 하기 상당히 좀 어려워요. 여러분들 주변 분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다 모아야 되는 거죠. 또 이 부동산이 정말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여질 부동산이 아닌지에 대한 것도 혼자 생각하시면 혼자 생각하시게 되면 그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고 있대요. 자꾸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. 왜? 이전에 이미 내가 경매해봤는데 5번 떨어졌어.
여섯 번째는 여러분들 가격이 실시 올라갑니다. 왠지 이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한 50번을 응찰해도 좋은 물건을 꼭 사셔야 된다고 하면 어쨌든 혼자 하시는 것보다 다른 분들과 같이 아이디어를 내서 보죠. 또 그분의 시각을 또 잘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서로 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두세 분씩은 꼭 내가 같이 경매할 팀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전문가들하고 같이 수시로 대화를 나누시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하나